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다음 달 11월에도 미국은 0.75%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저희 나라는 10월 10일에 0.5% 금리를 인상하면서 3%가 됐습니다. 3%. 자, 이 0.25%, 0.25%이 차이 때문에 지금 외화 유출과 또 국내 시장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계속 11월 달에도 11월 그리고 또 심지어 12월까지 0.75% 인상할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11월, 12월 여기는 뭐 10월, 11월 했지만 12월까지 0.5% 이렇게 올릴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미국과 기준금리 금리가 비슷하지 않으면 어, 외화 유출이 더 커지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출도 빠지는 것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금리가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지금 미국은 이제 5%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 수준은 4.3, 내년 최종 금리 4.6%로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만 보셔도 지금 11월에 0.75 올리면 미국은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5% 인상하면 4.5가 됩니다. 여기 요 것과 비슷한 수준이 되죠. 근데 이제 내년을 보면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괜찮지만 안 잡힐 경우 이거보다 더 금리가 상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나라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해서 어, 미국에서는 이렇게 올려도 그 경제적인 힘이 경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버텨낼 수 있겠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헬게이트가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막 지옥이 펼쳐지기 불지옥이 펼쳐질 시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중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 정도를 보는 이유는 이제 지금 보시면 뭐 빚내서 주식 투자한다. 연체금리가 12%대 진입했다. 이 연체금리도 중요합니다. 또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 빚을 못 갚다 보면 은행이 또 위험부담이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은 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두 달 전에 뉴스에 지금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40%에서 5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인버스를 제외하고는 30에서 40%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여윳돈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뭐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은 이거를
뭐 팔지도 못하고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중반 정도면 포기하지 않을까, 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뭐 공매도도 지금 뭐 공매도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서 더 이제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뭐 이제 1, 2년 전에 영끌에서 막 집을 사는 그런 막 그런 붐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전세를 끼고 갭 투자 해서 많은 주택을 이제 매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은행 이자를 못 갚아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제 집이 잘 팔리지도 않아요. 내년 넘어가면 집이 잘 팔리지도 않을 겁니다. 또 이제 뭐 갭 투자하신 분들, 전세금은 떨어지는데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이제 보증금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 물건들이, 그 부동산들이 다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 주식시장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내년 중반쯤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보시면 자 장용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미 고물가의 통화 긴축 계속될 것이다. 변동성은 심해질 것이다. 라고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 지금 이 코로나 때죠. 코로나 맞고 나서 계속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2년 가까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 최고점 3316, 여기에서 이제 하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반년이 약간 넘었네요. 하락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금리가 떨어지기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주가는 무조건 하락합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선이 얼마냐? 1900이네요. 1900 뭐 1800, 1900에서 1800까지 바닥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뭐 어떤 위기가 터진다면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막 한번 급격하게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지금 대만하고 중국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대만하고 중국도 심상치가 않고, 또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면서 이제 뭐 자꾸 심기를 건들죠. 뭐 원하는 게 있던지, 뭐 불만이 있던지, 뭐 이래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뭐 2010년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큰 도발이 일어난다면 주식시장은 급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리스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웅크리고 존버하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거는 자제하시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수익을 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인버스 추천드립니다. 인버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월봉입니다. 인버스 월봉. 이건 곧버스라고 하는 건데 곧버스 월봉인데 좀 꾸준히 상승세 있죠. 자, 일봉을 보시면 일봉을 보시면 일봉상으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내년까지는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버스 종목은 ETF 상품인데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교육도 들으셔야 되고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인버스 어떤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